군대 다녀온 삼촌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아는 전설의 적토마, 지구를 열바퀴는 돌았을 전설의 차 레토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장병들의 발이 되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달린 레토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레토나라는 이름의 뜻은 리턴 투 네이처를 줄임말로 그 뜻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 걸맞게 한반도 곳곳을 누비게 된 전설적인 레토나의 시작은 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용차와 군용차를 가리지 않고 생산했던 기업인 아시아자동차는 경영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린 끝에 결국 기아에 합병되는데요. 이런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했던 군용차로는 레토나의 할아버지 뻘인 K111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진 아시아자동차는 의지의 한국인 아니랄까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자동차 시장에 끼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모기업인 기아와 겹치지 않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한 아시아자동차는 83년도 한국기계 지상전에서 랜드마스터란 컨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K111의 군용 엔진을 거의 그대로 쓴 랜드마스터는 그 유명한 다카르 랠리에도 참가했는데요. 다카르 랠리가 뭐냐고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경주입니다. 다카르 랠리의 코스 길이는 무려 8,400km로 사막, 산맥 등의 험지를 하루 평균 500km가 넘게 달려야 겨우 완주할 수 있는 미친 코스인데요. 88년도에 다카르 랠리에 참가한 랜드마스터 한 대는 이 미친 조건을 뚫고 완주해내고 맙니다. 완주율이 18%에 불과한 걸 생각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놀라운 성과죠. 하지만 랜드마스터는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로 인해 출시가 미뤄지다가 90년도에 이르러서야 록스타라는 이름으로 양산되었는데요. 이걸 옆에서 나지막하니 지켜보던 국군은 2차 대전 유산처럼 보이는 K111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국군은 무슨 2차 대전부터 써온 것 같은 K111을 바꾸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고 록스타도 만들고 군용차도 잘 납품하던 아시아자동차에게 뭐라도 만들어달라며 개발을 맡겨버리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군용차가 바로 K131입니다. 그럼 왜 K131을 레토나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록스타 후속작으로 레토나라는 차가 나오면서 엄청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K131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민수용 레토나가 나와서 군필자에게 친숙한 레토나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죠. 편의상 레토나랑 구분하기 위해 K131을 군토나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별명을 얻은 것도 잠시 IMF가 터지면서 제조사인 아시아자동차가 사라지고 판권을 가져간 기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레토나를 단종시키고 스포티지라는 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위기 속에서 나온 레토나도 개량을 거쳤지만 2004년 2세대 스포티지가 등장하면서 단종되고 마는데요. 이는 출시된 지 고작 6년 만의 일이었죠. 이렇게 민수용 레토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니 진짜 군대에 있는 군토나가 진짜 레토나로 불리게 됩니다. 록스타보다 향상된 편의성을 내세운 레토나는 가격과 연비 등에서 경쟁 차량보다 좋은 편이었는데요. 군토나와 달리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범퍼도 철제 범퍼가 아닌 플라스틱 범퍼를 쓰는 등 군용차의 느낌을 지워내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엔진도 가솔린 엔진만 쓰는 군토나와 달리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모두 썼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과 연비는 좋을지 몰라도 애초에 다른 것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디젤 엔진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죠. 이는 록스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문제로 속도를 내면 실린더가 버티지 못해 손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긴 했죠. 그래서 2년 만에 후기형 모델인 레토나 크루저가 나왔지만 2년 만에 단종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레토나는 비록 단종되었을지라도 영화 소품으로 쓰기 위해 군토나로 개조되는 등 모습을 아예 감추지는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장병들이 타고 돌아다닌 만큼 K2 위장무늬 전투복과 함께 군인의 상징이 된 거죠. 반면 군토나는 국군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고 레토나보다 8년 더 생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국군의 마음에 쏙 든 군토나가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토나는 전장 3.9m에 전폭 1.7m, 전고 1.8m이며 공차 중량은 1.4톤에 적재량은 0.5톤이고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으며 출력은 130마력에 최고 속도는 시속 140km입니다. 이런 군토나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전자파 차폐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부착된 이유는 군토나가 K111과 다르게 연료 분사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북한의 전자전으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막 전자파 차폐 장치의 컴퓨터에 말만 들으면 무슨 최첨단 같지만 집마다 있는 전자레인지 같이 별게 아닙니다. 2012년까지 생산된 군토나는 관용 차량, 순찰 차량, 작전 차량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편의성은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K111보다 좀 나은 수준입니다. 2차 대전부터 써온 것 같은 K111
K111은 말할 것도 없고 군토나도 극악의 탑승감을 자랑하는데요. 군토나는 사륜구동 군용차인 만큼 험지는 잘 다니지만 문제는 좌석도 불편한데 엄청나게 흔들리며 에어컨조차 없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다고요? 군토나는 에어컨조차 없습니다. 사실 있는 모델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한여름에 히터가 나오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도 없이 여름에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요? 창문을 열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군토나의 지붕은 덮개로 되어 있어서 벗겨내기만 하면 바로 오픈카가 완성되는데요. 여름에는 아예 오픈카로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건 싫다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오디오와 파워핸들은 갖추고 있어서 다른 차에 비해 운전하기 쉽다고 하지만 그 다른 차라는 게 죄다 운전하기 힘든 군용차들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핸들을 있는 힘껏 돌리고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아야 하는 두돈반보다 운전하기 편하다는 게 과연 칭찬일까요? 게다가 오디오의 성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차라리 폰으로 노래를 트는 게 낫다고 하죠. 또 요즘 차에는 다 있는 내비도 없어 따로 구해다 쓰거나 폰으로 봐야 하는데요. 뭐 오디오나 내비게이션은 군용차라서 없어도 되지만 다른 사항들은 조금 극악의 탑승 조건을 만들기 충분합니다. 이런 군토나라고 할지라도 사골까지 끓여먹는 국방부에 들어오고 나서 20년 넘게 험지에서 굴렀는데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세월은 못 이기다 보니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증언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무려 40만 킬로미터나 되는 전설적인 군토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굴러가는 걸 보면 군토나가 튼튼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군토나는 1년에 2만 킬로미터씩 20년을 탄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군토나는 시동이 안 걸리는 일도 있는데요. 이때는 다 같이 군토나를 밀면서 시동을 걸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굴리는 걸 보니 여기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그럼 안전성은 어떨까요? 2019년경에 군토나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충격은 흡수했을지 몰라도 그것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구조라 피해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총에도 숭숭 뚫려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피할 수도 없는 장병들은 그저 총알에 안 맞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미군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험비도 방탄이 되지 않아서 방탄복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철판을 용접하는 등 현지에서 개수하기도 했다고 하니 마음 한켠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미군은 방탄이 되는 험비를 부랴부랴 보냈고 적어도 소총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장병을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면 총탄에도 뚫린다는 우리의 군토나를 타는 것은 포격전이 주인공이 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군은 군토나가 마음에 쏙 들어도 2012년에 단종시키는 수밖에 없었고 군토나를 대체할 새로운 군용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용차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선에서 구를 대체품이 필요했고 국군은 이에 상용차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같은 상용차에 위장도색을 칠해 들여온 국군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고 공군은 모하비를 지휘 차량으로 도입하기도 했죠. 이렇게 좋은데 왜 군대에서는 상용차를 안 쓰고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쓸까요? 확실히 상용차가 양산되기도 한 만큼 유지보수하기 좋고 부품을 구하기도 쉽지만 문제는 전장에서 구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프 같은 오픈카를 타고 다니던 미군이 장갑차나 다름없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된 것도 전장에서 온갖 이유로 차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오픈카는 소총부터 RPG까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는 좋지 않죠. 오픈카나 다름없는 군토나도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군용차로 갈아탈 이유가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7년도부터 등장한 새로운 군용차가 바로 K151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미국의 험비를 쏙 빼닮은 이 K151은 군토나의 뺨을 후릴 정도로 성능이 좋은데요. 군토나에 없었던 에어컨과 내비가 갖춰졌고 소총 정도는 가볍게 막을 수 있어 장병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K151의 가격은 험비의 절반 수준이고 방탄이 안 되는 모델은 7-8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K151은 군토나와 달리 민수용이 아직 없어서 새로운 레토나를 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K151이 상용차로 나오지 않는 건 아마 저 상자같이 각진 투박한 디자인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저 투박한 디자인도 나름의 수요가 있지만 상용차 시장에서는 잘 빠진 차가 더 인기 있겠죠. K151이 민수용으로 나오던 안 나오던 군토나의 뒤를 이어 국군의 빠른 발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장병들의 발이 되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달린 레토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